안녕하세요. 예, 저는 수경입니다. 오늘은 김평진 작가와 함께 하는 인터뷰 진행하도록 할 건데요. 김평진 선생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네, 저는 그림을 그리고 네. 그림도 가르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네. 김평진 작가라고 합니다. 선생님 이제 작업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간략하게 어떤 작업 하시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림에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기와 지우기를 통해서 사회상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고 그것을 유화를 통해서 내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선생님 굉장히 집요한 작업으로 스케일도 굉장히 크시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사실적이고 집요한 작업을 하시는데 그것을 또 다시 지우시잖아요. 네. 제가 막 이제 우스갯소리로 선생님께 아 이걸 왜 지우시냐면서 아까운데 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선생님 과연 어떤 분이시길래 인간 김평진은 어떤 분이신지 조금 궁금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겉으로 보면 좀 평범한 사람? 아, 선생님 평범하신 분이라고. 네, 저는 평범하게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평범함 안에 좀 감춰져 있는 네. 어떤 뭐라고 할까요? 변태기 같은 부분을 네. 좀 작업으로 풀고 있지 않나. 일부러 평범함을 위장하시는 게 아닌지라는 생각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렇게 막 굉장히 집요한 작업을 하시면서 뭔가 되게 세밀한 것을 이렇게 추구하시고 이런 거에 대한 이유가 좀 있으실까요? 그리는 대상이 이제 문화재나 아니면 문화재, 이제 네. 조각상들, 좀 옛날 그리스 조각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불상들 같은 것을 이제 사실적으로 그리는데 그것을 조금 대충 그려서는 대각상들이 갖고 있는 아우라나 힘을 조금 제대로 못 보여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정말 사실적인 묘사를 바탕으로 그 대상의 힘이나 아우라를 조금 관객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런 어떤 문화재에 대한 어떤 예의 뭐 이런 거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지금 작업하고 계시는 작업들은 어떤 작업들인지 굉장히 궁금하고 또 지난 전시 제가 갔었던 작년에 갔었던 지난 전시는 전시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선생님 작품 이해하시는데 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로 제 작업에 접근했던 점은 이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네. 근데 그 사회에 대한 이야기가 제 개인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이 관객들에게 펼쳐져서 성찰이나 아니면 교육적인 목적으로서 좀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대상을 선택한 게 문화재나 아니면 조각상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고 그 조각상들이 내포하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회적인 상징성에 대해서 또 의미를 가져가고 그것을 그 사실적으로 그리고 다시 덮으면서 그 대상이 지니고 있는 의미나 아니면 상징성을 무화시켜서 무화. 네, 무화시켜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의미를 그렇죠. 없애서 좀 지금의 우리 사회상이 좀 많은 것들이 좀 채워져 있지만 좀 비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사회적인 불합리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정보의 범람 우리가 많은 것들을 좀 접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뭔가 그냥 넘어가는, 그러니까 그저 생활만 위해서 살아가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회상에 대해서 좀 제가 유아를 통해서 좀 이런 작업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그 선생님이 지워나간다는 의미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 이게 작품들 우리가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굉장히 형상이 굉장히 디테일한데 그거를 이렇게 희미하게 좀 보이게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초반에는 이런 작품들처럼 이제 굉장히 꼼꼼하고 사실적으로 표현을 하시지만 그거를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지우신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재가 되는 것처럼 타오르는 느낌을 갖는다든지 그런 작업들 통해서 더 이렇게 보여주고 싶으신 부분, 강조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뭔가 희미하게 만들면서 그 무의식 안에 내재되어 있던 상징성이나 의미들을 물 위로 끌어올리면서 성찰이나 아니면 뭔가 관객들이 이 사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저는 했어요. 네. 근데 사실 그런 깊은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보는 사람들의 입장은 굉장히 다양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하게는 지워진 상을 보면서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그런 효과를 보는 것 같거든요. 저도 이제 선생님 작업을 전시장에서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멀리서 봤을 때 어떤 스케일감도 있지만 지워진 대상에 대해서 더 궁금해서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작업을 하실 때 대체적으로 어떤 때 작품에 굉장히 몰입하게 되시는지 그런 게 되게 궁금해서. 작업실에 와서 네. 뭔가 바로 내가 준비가 된 상태에서 그림을 그린다기보다는 예열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작업실에 오자마자 뭔가 붓을 들고 물감을 개고 네. 작업을 시작하기보다는 네. 노래를 잠깐 듣고 있다든지 아니면 뭐 컴퓨터로 뭐 요즘 세상은 어떤지 네. 좀 서치도 해보고 다른 짓을 조금 하시면서. 네, 조금 다른 네, 상황들에 있다가 네. 그러다가 이제 그림을 저는 좀 앉아서 제 그림을 보는 거를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앉아서 제 그림을 보고 있다가 여기는 어떻게 할지 아니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어떻게 결과물을 만들어낼지 이런저런 조금 공상을 하다가 그때 뭔가 이제 꽂히는 그 지점이 조금 생기면 그때부터 이제 작업이 시작이 되고 그렇게 쭉 뭐 서너 시간 정도는 작업을 쭉 하는 거. 굉장히 작품 제작 시간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어떠세요? 보통 제가 이제 길게는 3개월 정도 네. 아니면 뭐 그 이상도 하는 작업들이 있고 네. 뭐 정말 몰입도가 정말 좋으면 뭐 일주일 만에 끝낸 작업들도 있고 그럴 리가요. 이런 작업들을 그러니까 뭔가 완전히 붙어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정도로 하시려면? 그 때는 조금 손이 정말 빨라졌었던 것 같아요. 손이 빨라져서 막 그리고 뭐 치우고 뭐 이제 다른 것도 하다가 또 막 그리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상황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좀 잘 안 풀리는 작업들은 좀 길게 가는 것 같고 근데 그 이제 호흡이 되게 조금 지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저는 그 호흡을 조금 계속 템포를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템포를 유지를 하고 결과까지 조금 끌어가려는 그런 호흡을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유화로만 작업을 주로 하시는지 주력하는 뭐 재료라든지 아니면 소재, 그러니까 뭐 유화를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으신지 뭐 이런 것들도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유화를 처음 접해본 때가 이제 대학교에 이제 갓 입학을 해가지고 접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처음 써보는 재료라서 뭔가 생소하기도 하고 뭔가 이 재료를 뭔가 정복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조금 그때는 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시작은 그렇게 됐는데 계속 제가 진행을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정복을 해서 이게 답이 나오는 문제는 아니고 내가 하려고 하는 거와 재료와도 뭔가 일치가 돼야 작업 안에서 그게 이제 조금 관객들에게도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유화라는 재료의 특성이 뭐가 있을까? 그런 이제 생각에 꼬리를 물다가 유화는 조금 건조 시간이 느리다. 그리고 디테일하게도 그릴 수 있고 다양하게 조금 재료적으로 좀 활용도가 높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잡았던 포인트는 늦게 마르는 거에 조금 초점을 맞췄거든요. 그러니까 늦게 마른다는 거는 뭔가 내가 시간에 공을 더 들여야 되고 그 시간성이 그 작업 안에 더 부여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대상을 그리고 덮고 뭔가 말리는 그 건조 시간에 시간성이 더 부여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덮고 그 시간성이 계속 부여가 되는 거에 조금 의미적으로도 뭔가 이게 맞아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도 계속 유화를 통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 대상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문화재라든지 아니면 조각상으로 좀 자연스럽게 접근을 하게 되어서 지금도 그런 거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그래도 작업을 해오시고 하셨는데 어떻게 화풍이 변해 오시게 되는지 궁금해요. 학부 시절에는 주로 인체를 많이 그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인체도 제 자화상을 좀 많이 그렸어요. 그 이유는 좀 작품이라는 게 시작이 될 때 나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럼 좀 그냥 1차원적이지만 단순하게 자화상을 좀 많이 그려보자 이렇게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면서 사회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대상을 이제 인물에서 문화재 또는 아니면 뭐 조각들 아니면 뭐 불상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조금 넘어간 것 같아요. 현재는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지만 항상 들은 생각은 이 작업들을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발전을 시켜서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메시지나 아니면 의미들을 조금 더 이 관객들과 어떻게 교감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에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 뭐 아이디어를 언제 어떻게 얻으시는지 되게 궁금해요. 이렇게 작업하다 보면 막 아이디어가 안 나서 갑자기 뭐 영감이 떠올랐다 약간 이러는데 그런 그쵸. 어떤 환상이 있잖아요. 네, 우리들은.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작가들은 어떤 데서 영감을 받고 아이디어를 얻는지 또 선생님은 어떠신지 궁금해서.